안녕하세요. 패션 소재 석희정 교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선행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PPT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섬유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에서 6페이지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섬유에서 제품까지 각 단계의 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섬유 소재를 분류할 수 있다. 세 번째, 섬유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섬유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섬유가 있고요. 각 단계를 거쳐서 제품으로 완성이 되는 각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섬유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꼭 옷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패션 스타일리스트과니까 이렇게 옷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각 단계를 살펴보시면 섬유에서 실을 거쳐서 섬유 소재가 되고요. 이 섬유 소재를 염색 및 가공을 하면 상품화되는 섬유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디자인에 따라서 재단을 하고 공제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용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섬유는 실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단위입니다. 가늘고 긴 형태입니다. 두 번째, 실이 있는데요. 이 실은 섬유를 나란히 배열을 하고 꼬임을 준 상태입니다. 그냥 섬유만을 배열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꼬임을 줍니다. 이렇게 꼬임을 준 것을 실이라고 하고요. 이 실을 가지고 얇은 포 상태로 만든 것이 섬유 소재입니다. 보시면 섬유나 실을 이용하여 포 상태로 만든 원단을 섬유 소재라고 하고요. 이 섬유 소재를 염색 및 가공을 해서 상품화시키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때 염색 및 가공은 꼭 섬유 소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유 상태에서 염색 및 가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실 상태에서 염색 및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섬유 소재 상태에서 염색 및 가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혹은 이렇게 제품 상태에서 염색 및 가공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섬유 소재를 염색 및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 시킨 후에 이것을 디자인하고 재단하고 공제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팔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가장 저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섬유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소재의 분류. 섬유 소재를 보시면 여기 있는 섬유가 섬유 소재가 되는데요. 이때 이 섬유가 조금 전에 그 그림에서는 섬유 소재가 실이 되고 다시 이 실이 섬유 소재가 됐었는데요. 이때 꼭 이런 과정을 거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섬유가 직접 섬유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분류를 하자면 섬유가 실이 됐다가 섬유 소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섬유 자체가 섬유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섬유에서 실로 가서 섬유 소재가 되는 것은 직물과 편성물이 있고요. 섬유에서 바로 섬유 소재가 되는 것은 부직포와 펠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 섬유 소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직물은 실을 재직하여 만든 섬유 소재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편성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편성물은 실을 가지고 만들긴 하는데 조금 전에 직물은 재직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편성물은 실을 편성을 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편성물은 실을 편성해서 만든 섬유 소재입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부직포는 섬유를 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섬유 자체를 섬유 소재로 만듭니다. 이때 섬유를 어떻게 섬유 소재로 만드냐 하면 마찰이나 용융, 접착을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펠트는 양모 섬유를 가지고 섬유 소재를 만드는데 이때 축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물이 있습니다. 직물은 실을 재직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실을 재직할 때 경사와 위사가 있습니다. 네, 경사와 위사를 일정 규칙으로 교차시켜서 만든 것이 직물입니다. 이 직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성물이 있습니다. 편성물은 실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때 조금 전에 직물은 경사와 위사를 가지고 재직을 한다고 했는데 편성물은 고리 형태로 연결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고리 형태가 서로 연결돼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는 여러분들 혹시 대바늘뜨기나 토바늘뜨기 해보셨나요? 네, 이런 거를 좀 변형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성물의 장점은 굉장히 재편 속도, 그러니까 만드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신축성이 좋고 함기량이 좋습니다. 함기량이라는 것은 공기를 함유하고 있는,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성질인데요.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따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물은 겨울 의복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조금 얇게 만들어서 봄이나 가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컬업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컬업 현상은 끝부분이 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이 말리기 때문에 그 끝부분이 말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꼭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찰성이 약하기 때문에 보풀이 많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부직포는 교재 54페이지에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섬유를 가지고 섬유 소재를 만듭니다. 이때 마찰이나 용융, 접착을 이용하는데요. 용륜이라는 것은 고체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액체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굳혀서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요. 접착은 다시죠. 뭐 본드라든지 아니면 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원료로는 폴리에스터와 폴리프로필렌이 사용이 되고요. 부직포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뭐죠? 네, 마스크. 저희가 사용하는 마스크가, 일회용 마스크가 부직포입니다. 부직포 어떤가요? 네, 그렇죠. 굉장히 가볍고 함기량이 좋습니다. 또 보온성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덥죠. 얇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형태 안정성이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절단 부분이 풀리지 않아서 재단과 분재가 간단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직물과 편성물은 잘랐을 때 절단면에 풀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거에 비해서 부직포는 굉장히 절단 부분이 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가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유연성과 드레이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옷으로 저희가 보통 입고 있는 옷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의류 심지, 그다음에 일회용 의복, 기저귀, 마스크 등 저가의 한 번 입고 버리는 저가의 의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펠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트는 교재 53페이지에 있는데요. 양모 섬유를 사용을 합니다. 양모 섬유는 굉장히 좀 고가인데요. 그래서 얘는 펠트는 양모 섬유를만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양모 섬유에 다른 것들을 첨부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축용성은 랩 상태에서 덤물과 알카리 용액을 첨부해서 마찰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뭉치거든요. 뭉쳐서
어, 만듭니다. 축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단백질 섬유할 때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축용성이 가능한지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펠트 역시 절단 부분이 풀리지 않는데 드레이프성이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모자나 가방, 당구대 매트 등에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구대 매트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섬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 종류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유의 종류를 먼저 외워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섬유는 크게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뉩니다. 천연섬유에는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가 있는데요. 식물성 섬유는 면, 아마, 점화, 대망, 황모가 있고요. 동물성 섬유는 양모와 캐시미어, 견이 있습니다. 인조섬유는 석유를 가지고 화학적으로 만든 거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생섬유와 학생섬유가 있는데요. 재생섬유는 천연섬유에 찌꺼기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섬유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화학물을 더 첨부해서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섬유로는 어, 비스코스 레이온, 그다음에 아세테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성 섬유로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아크릴, 폴리프로필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섬유가 있는데 교재에는 이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텍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가 텍스타일이죠. 네, 이 텍스타일이라는 것은 섬유, 실, 섬유 소재를 모두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재에 를 통해서 섬유, 실, 섬유 소재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선행학습 수업 어떠셨나요? 네, 이해가 잘 되시나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만나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